지금 한미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만찬에 이어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의 해당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South Korean companies sell cars in America. American companies should have that same exact privilege on a reciprocal basis. And I'm sure we'll be able to work that out. In addition, I have called on South Korea to stop enabling the export of dumped steel. 네,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저도 공동발표문 원문을 다 봤습니다만 청구서는 구체적이었고 우리 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이었다. 좀 짤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어라. FTA를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 불공정한 무역 상황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철강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국 내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많아요. 중산층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 같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반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들이 만나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되는 관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즉각적인 어떤 반발은 피하면서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가져오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피해가면서 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아마 전략적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비행기에서부터 FTA 문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굉장히 균형이 잘 맞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한미 FTA 문제는 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2011년 한미 FTA가 성립되고 2016년까지 미국이 약 110억 불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론적인 스탠스, 밸런스가 맞다는 입장을 좀 유지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허를 찌르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동차 철강을 콕 찍어서 이른바 그 만찬의 비빔밥을 대접을 하고 그 영수증을 바로 청구했다. 비빔밥 값이 너무 그렇죠. 많았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향후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협상 과정을 거치겠죠. 일방적인 뭐 그 무역 관계라는 것이 또 FTA라는 것이 뭐 일방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간 협의를 거치지만 어쨌든 협상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 스탠스를 취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강론에 있어서 구체적인 깨알 같은 영수증을 좀 내밀었다 뭐 이렇게 좀 봅니다. 김광석 변호사님, 북핵 문제는 공감대, 단호한 대응, 기조가 비슷했어요. 일단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뭐 오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성과를 거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은 사실 제재와 타협, 대화를 갖다가 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병행이 처음부터 병행이 아니고 제재를 통해서 결국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건데 이제까지 미국은 뭐 굉장히 강한 제재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번에 아마 그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 핵 해결 문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해결 문제 자체가 사실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재를 통한 어떤 대화 그것은 뭐 성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 한미 FTA랄지 방위부담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가장 미국에서 관심 있는 것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통상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미 정상의 어떤 공동 발표문 자체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결국 실무선에서 향후에 아주 치열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런 의견들이 벌써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드 문제는 역시 네. 토론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대신에 뭐 한미 FTA 재협상,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이 좀 네.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과 네. 좀 일부 야당에서 너무 과도하게 사드 문제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 한미동맹 깨진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쌓고겠다. 정부도 좀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미 간에 이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은 대화를 먼저 주장하고 네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먼저 주장하고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의 의견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하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핵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제재한다.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한다. 사실은 거의 완벽하게 이견이 없이 합치가 된 사안이에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네. 심지어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만 한 가지 방미에서 성과가 있다면 국내 여론이 이제 비생산적으로 시끄러웠던 것을 종식한 효과.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의회 쪽에 공화당이 좀 강경파 의원들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불식시켰다. 네. 그 성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애초에 계속 한미 양국 간에는 무역 마찰 문제가 제기될 거다. 네. 근데 사드 문제가 제기 안 된 게 아니에요. 제기가 됐어요. 네. 이게 동맹 쪽으로 제기된 게 아니라 돈 문제로 제기가 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재협상을 하면 이제 연간 1조 정도를 이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될 판인데 네. 지금 이미 10억 불 얘기를 사드 가격만 10억 불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기 때문에 1조가 더 증액되게 된다면 거의 2배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 우리 국민들은 사드 산 겁니까? 이거 우리 겁니까? 사드는 미군 거예요. 네네. 전략자산이라 이건 뭐 사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용료, 렌탈피를 이 정도 내는 게 합당한가? 네. 국내 여론이 시끄러워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아주 미묘한 대목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간의 무역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예. 확약이란 바로 그 표현이죠. 어슈어런스라는 네.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바로 오늘 아침 속보로 뭐라고 나왔냐면 한미 FTA 재협상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서로 네. 말이 다른 거 아닌가요? 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측하셨듯이 당연히 한미 FTA 재협상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니요.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일단 재협상을 전제로 하고 회담이 끝난 게 돼버리기 때문에 청와대가 왜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았냐 하면 한미 FTA가 한미 간의 균형이 잡혀있고 대체로 공정하다는 걸 네네. 최대한 어필을 한 다음에 안 되면 밀리더라도 지금 방어선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전쟁은 무역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 안보 문제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나는 잃었고 네. 하나는 얻은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안보는 다졌지만 한미 FTA 등 재협상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차가 나왔고 이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우리는 방어선을 쳤다. 자,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고요. 자, 정상회담 뒷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만남부터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게 이 악수. 과연 두 정상은 악수를 어떻게 할 건가. 저 악수가요. 이 한쪽 손으로 이 팔을 잡고 하는 악수. 이른바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식 악수다. 이래서 문 대통령이 무난하게 저 악수 외교를 했다. 이런 평가 나와요, 박 소장님. 그러니까 악수가 너무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 중에 수단 가운데 하나가 악수죠. 굉장히 갑자기 맞죠. 악력을 굉장히 세게 잡아서 상대를 우리가 아베 일본 총리 영상에서 끌어당기고. 당기고 뭐 이렇게 악수의 어떤 비즈니스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악수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죠. 엄청 고민했다고. 예, 하는 우리가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이 악수에 대한 악력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손에 악력을 넣어서 손을 안 잡겠습니까? 어쨌든 악력 연습도 좀 하고. 또 예. 악력기도 좀 아마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뭐 지금 아베 표정이 나옵니다만 네. 어쨌든 저 아팠다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상당히. 저희들도 우리 왜 정치인들 만나서 악수를 하다 보면 갑자기 꽉 잡으면 손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악수의 어떤 그 협상 수단으로서의 손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악수는 그야말로 통상적인 무난한 그다음에
아주 돋보이는 장면이 저정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 팔을 잡았죠. 이렇게 팔꿈치를. 양손으로 보니까 악수한 셈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문 대통령도 이 악수 전략에 있어서 좀 치밀한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이번 악수가 트럼프의 악수 중에선 가장 예의 바르고 격식 있는 악수였어요. 그랬다고 지금 외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처음일 정도예요. 네. 메르켈 총리에게 공손했다? 악수를 거부. 예. 당신과 뭐 안 했죠. 메르켈하고는. 싸늘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트리도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비슷해요 모양인데 다른 게 트리도는 젊은 패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악수 위해서 안 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와의 그렇죠. 무악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트리도 총리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꽉 잡는 것만이 아니라 잡아당기거나 흔들거든요. 네네. 근데 밀리지 않기 위해서 어깨를 짚는 형태입니다. 힘의 기준 어깨를 짚어요. 유명했던 게 저 마크롱 네. 프랑스 대통령이 젊은 39살답게 트럼프 완전히 손이 아플 정도로 쥐어서 하얘지죠. 저 인기가 대단히 또 마크롱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 놔주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두 번 빼려고 그러는데 빼려고 계속 했는데 꽉 안 잡고, 놔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간 거죠. 마크롱 대통령이 이게 한번 당신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한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저 트리도식 악수를 준비하고 가셨대요. 아무래도 네. 한쪽을 잡으면 힘이 좀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뭐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접근하면서 또 나옵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냥 무사히 넘어간 것 같고 아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악수에 대해서. 악수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럴까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방명록에 네. 글자를 하나 잘못 썼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방명록 내용을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한미 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라고 느낌표를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대한 미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썼습니다. 저게 화제가 된 게 저 니은 받침이 빠졌는데 위에 있는 미자와 필체를 비교해 보면 같은 크기란 말이에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래서 전략적인 실수라는 그런 반응, 재밌는 반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뭐 전략적인 실수는 해석이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전략적이보다는 좀 실수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정상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가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게 대한미국이라고 썼는데 저 부분이 한미 동맹의 미자 그리고 그렇죠. 밑에 보면 대한미국 대통령의 미자가 같은 크기입니다. 아마 저 부분의 어떤 실수 자체가 미국과 관계없는 실수였다고 한다면 저 부분 실수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 가서 한 대한미국이라고 썼기 때문에 오히려 저게 의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좋은 그런 방향을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야기거리가 되는 실수라는 그렇죠. 얘기죠.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실수인데 오히려 저 실수 자체가 어떤 정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모티브가 되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뭐 실수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거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한미 정상이 만났지만 시선은 자국 국민한테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지도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철강 자동차를 콕 찍어서 이 문제는 한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지만 미국 국민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도 있고 내가 약속 지킨다 이렇게. 그렇죠. 그 예. 자기 핵심 공약이 무역 문제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전에 굉장히 이른바 보수적 국민들로부터 이제 걱정을 샀던 내용이 뭔가 하면 한미 동맹이 굳건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거세게 안보 문제에서 압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모호한 입장을 펴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죠. 우려가 있었는데 저게 실수라면 굉장히 잘 기획된 실수다.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미국이라고 쓰면서 어쨌든 그 우리 국민의 일부분들이 우려하는 한미동맹의 그 기저가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의도된 실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만 어쨌든 협상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 스탠스를 취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비즈니스맨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강론에 있어서 구체적인 깨알 같은 영수증을 좀 내밀었다 뭐 이렇게 좀 봅니다. 예, 김광석 변호사님. 북핵 문제는 공감대, 단호한 대응, 기조가 비슷했어요. 일단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뭐 오늘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성과를 거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은 사실 제재와 타협, 대화를 갖다가 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병행이 아니고 제재를 통해서 결국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건데 이제까지 미국은 뭐 굉장히 강한 제재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이번에 아마 그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 핵 해결 문제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해결 문제 자체가 사실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재를 통한 어떤 대화 그것은 뭐 성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했는데 결국 한미 FTA랄지 방위 부담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가장 미국에서 관심 있는 것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통상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미 정상의 어떤 공동 발표문 자체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결국 실무선에서 향후에 아주 치열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이런 의견들이 벌써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던 사드 문제는 역시 네. 거론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대신에 뭐 한미 FTA 재협상, 그다음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이 좀 네.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전문가들과 네. 좀 일부 야당에서 너무 과도하게 사드 문제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 한미동맹 깨진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쌓고 오겠다. 정부도 좀 불안불안의 논의를 통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아마 전략적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미 FTA 재협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비행기에서부터 FTA 문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굉장히 균형이 잘 맞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계속 한미 FTA 문제는 좀 부적절하다. 그 다음에 심지어 2011년 한미 FTA가 성립되고 2016년까지 미국이 약 110억 불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론적인 스탠스, 밸런스가 맞다는 입장을 좀 유지한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허를 찌르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동차 철강을 콕 찍어서 이른바 그 만찬의 비빔밥을 대접을 하고 그 영수증을 바로 청구했다. 비빔밥 값이 너무 좀 그렇죠. 많았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향후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협상 과정을 거치겠죠. 일방적인 뭐 그 무역 관계라는 것이 또 FTA라는 것이 뭐 일방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 지금 한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만찬에 이어 어제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계속 제기했습니다.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의 해당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South Korean companies sell cars in America. American companies should have that same exact privilege on a reciprocal basis. And I'm sure we'll be able to work that out. In addition, I have called on South Korea to stop enabling the export of dumped steel. 네,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우리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 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교수 생활 오래 하신 우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저도 공동 발표문 원문을 다 봤습니다만 청구서는 구체적이었고 우리 문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이었다. 좀 짤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어라. FTA를 다시 재협상해야 된다. 불공정한 무역 상황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철강 문제를 얘기했는데 네.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미국 내의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제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많아요. 중산층 그렇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다고 즉각적으로 반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자들이 만나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되는 관계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즉각적인 어떤 반발은 피하면서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가져오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피해가면서 다음에 구체적인